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은 어린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에 집에서 콧물 감기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든지 생활할 때 습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습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면역이라 그러면 아연, 홍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거는 뭐가 면역이 떨어지는 거냐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골수가 다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면역 결핍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럼 면역 결핍 질환들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이제 무슨 질병이 들어왔을 때 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열이 났다 하면 감기, 기관지염, 뭐 폐렴,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은 다들 흔히 들어보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면역이 떨어진 아이들은요, 열만 났다 하면 뇌에 농양이 생기고 심장에 농양이 생기고 폐에 농양이 생기고 한 번 잊기도 힘든 심한 감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아이가 면역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세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 서가에서 듣는 얘기도 좀 다른 건 알고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아픈 이유는요, 일단은 다른 애들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니까 뭐가 자꾸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워터파크를 가고 뭐 키즈파크를 가고 뭐 마트를 가고 어디서요 계속 접촉을 해서 옮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아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질문하셨던 것 중에 사실 보조식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 씻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아플 때는 어디 안 가셔야 되고요. 독감 걸렸는데 학교는 안 가는데 이제 애 데리고 막 엄마들 이제 다 다니시거든요. 엄마들을 보면요. 그래서 옆에 애가 걸렸을 때 안 좋은 게 걸렸으면 어디 안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위생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의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후광이 나가지고 영 밝고 분위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보조식품들 물론 좋은 제품들도 굉장히 수준이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드시되 너무 이것만 맹신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나는데 열을 내리기 위해서 병원을 또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그냥 뭐 유사분말 갑자기 먹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건 저도 진짜 참 고민이 됐었어요. 자, 엄마 찰거머리가 된 첫째 아이를 어찌 해야 될까요? 엄마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랑도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아니면 모든 게 안 되고, 또 엄마가 화장실 갈 때 저희 아이도 그렇거든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 엄마가 뭘 하든지 따라가야 되고, 일어나면 엄마 찾고, 뭐 잠이 올 때는 엄마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계속 이제 엄마만 찾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아마도 아이들마다 원인이 아마 다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첫째 아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동생이 태어난 과정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가 이제 사랑을 나누게 이제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다 안아주시면 안 됩니다. 온다고 해서 다 아이고 애가 태어났으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안아주고 이렇게 다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계속 안정성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안정성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태어나는 동생이 이제 사랑해야 될 아이라는 것을 알고, 엄마는 뭐 첫째와 둘째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밝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보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그런 안정성이 깨어지는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개별적인 사안이고, 사실은 이제 어쩌면은
보통은 애들이 그런 과정 겪고 다 이제 넘어가는데 유독 우리 애는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쩌면은 이제 이쪽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조금 찾아가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소개는 되어 있던데 그 사례라고 다 우리 집하고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애가 왜 이러기 시작했을까를 이제 가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도 2명 키우시면서 이게 참 또 말처럼도 쉽진 않잖아요. 네, 힘드셨죠? 어떠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나 왜 스마트폰 보여주게 저도 절대 스마트폰 보여주지 않자고 얘기했는데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실은 또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죠? 또 옆에서 보여주니까 뭔가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맘들입니다. 박수 한번 옆에 있는 맘들 그런 일을 대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훈육을 했어요.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든지 엄마 아빠를 때린다든지 뭐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이제 싸우고 같이 격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해를 하면 다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를 이제 하셔야 돼서 제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조금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조치를 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애가 어차피 감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럴 때는 이제 좀 내버려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결국은 엄마가 아이의 그 스파크에 같이 반응을 하면 같이 불꽃이 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뭔가 그런 돌출 행동을 할 때는 적절하게 이제 무시를 할 필요가 있고 무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애들 없으면 다 엄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이게 다 반응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도 그리고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해결이 안 된다. 일단은 놔두고 어느 정도 수고를 들 때 이제 기획을 하고 해야 되고 절대로 그런 땡깡은 우리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고 반복을 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는 약간 때로는 정확하게 이 상황은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짚어주는 게 필요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아들과 딸의 훈육 방법이 좀 다를까요? 아들이 더 힘들 거라고 하시던데 저도 아들인데 되게 힘들어요. 네. 저는 이제 딸 둘인데요. 확실히 뭐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애들은 거의 말로 훈육이 다 끝나는데 아들 있는 집들은 누워 있으면 결국은 이제 몸을 쓰는 행동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꼭 무슨 이제 세상에 나쁜 기회는 없다 보면은 막 도저 건강을 하라고 막 시키는데 데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이제 시간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이제 확실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남성성 여성성은 이제 엄밀히 보면은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고요. 딸인데도 뭐 정말 활달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도 있고 애들인데도 세심하고 되게 여성적인 애들도 있고 남자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특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 차이는 아마도 기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원칙적인 건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준을 정하고 통제를 할 것, 허용을 할 것을 정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것을 부모의 의도에 맞게 잘 받아서 이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딸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힘든 거는 진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우리 오늘 오신 소중한 걸 해주신 우리 마음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못 드리겠고 이제 훈육이라는 게 한번 뭐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가정의 환경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어쩌면은 제가 되게 이제 나와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들어는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물론 딸 2명 키운 경험밖에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저희 주변에 또 저희 이제 저같이 장인 장모님이나 이제 저희 부부를 볼 때 애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는 건 되고 안 된다는 거 정말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침울하고 어둡게 자란 게 아니고요. 여전히 애는 밝아요. 뭐 정말 막 7일, 8일에 막 돌아다니고 여전히 와서 틈만 나면 제가 퇴근하면 정신없어요. 제발 이쪽 안 보러 갈 정도. 아빠 하면서 와서 맞아. 찾고 막 그림 그려도 어제 봤는데 또 바빠서 막 어때? 하면서 막 하고 아이를 뽑는다고 침울하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요. 주변에 만나면 신기하거든요. 식당에 가서 이제 앉아있어 그러면 앉아있고요. 그리고 뭐 예식장 같은 데 갔을 때 앉아있어 그러면 앉아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드린 말씀인데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을 하실 필요 없으세요. 단 엄마 아버지가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혼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일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는 정말로 단호하게 운용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용기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